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계 주요 기사를 통해서 이슈들 체크해 보겠고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미국이 TSMC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 소식으로 대만에서 TSMC 주가 급등했고요. 이 대만 각권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원 규모와 내용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비 온 뒤에 좀 날이 개이면서 땅이 굳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TSMC가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으로부터의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미국 정부가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TSMC에 대한 공장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8일 날 상무부 발로 나왔는데요. 먼저 지원금으로는 66억 달러의 설립 보조금이 지원되기로 됐었고요. 그리고 50억 달러의 저리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16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한국 돈으로는 무려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TSMC는 미국 현지의 공장을 계속해서 설립할 예정이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칩스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사실상 외국 자본들을 활용해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생산하고 여기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면서 여기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40%에서 10% 줄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각한 취약성, 바로 공급망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반도체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TSMC 역시 보조금이 계속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서 화답했는데요. 기존에 250억 달러를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에서 대폭 늘린 6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TSMC와 미국의 협력 관계는 계속해서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향후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인텔에 이어서 이번은 TSMC에 대한 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지원 내용에 대한 좀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 바로 반도체 위탁 생산, 수탁 생산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TSMC였고요.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은 조금 작지만 3위 기업이면서 미국 현지 기업인 인텔까지 이 3대 기업에 대한 반도체 지원금이 얼마나 확정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몰렸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인텔이 확정이 됐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보조금을 통해서 약 195억 원가량이 195억 달러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약 보조금 규모가 50억 달러 정도는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TSMC 역시 50억 달러가 예상됐던 것보단 20~30% 증가된 66억 달러가 지급된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17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서 2배 이상 늘린 440억 달러를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얼마나 반도체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만약 이 보조금이 좀 대규모로 책정이 된다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는요, 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잉 관련한 소식인데요. 기사를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좀 연달아서 터지면서 이 보잉의 CEO가 사퇴를 한 게 불과 2주 전인데요. 또 다시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항공사 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행기 결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보잉사입니다.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사인데 여기에서 미국 현지의 여러 항공사에 비행기를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계속해서 결함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보잉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다룬 것처럼 CEO와 이사회 의장 등이 물러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37-800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륙을 하는 도중에요, 엔진 덮개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휴스턴으로 향하려고 했었던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서 이륙하던 도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엔진 덮개가 분리되면서요, 날개 플립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여객기는 이륙 후 25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고 다행히도 인명사고 없이 회항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승객 13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41명이 탑승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비행기 결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은 보잉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함을 더해주는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생한 기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잇따라 사고가 났었던 737 맥스의 이전, 직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비행기에서 새로운 사고가 또 추가로 보고될 경우 보잉으로서는 피하지 못할 피해를 계속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지난달 22일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포트 로더데일 공항을 이륙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737의 800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회항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 역시 이번에 발생한 사고와 같은 비행기 기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요, 지난달 20일 사고와 더불어서 이번 사고까지 같이 묶어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없을지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잉은 월요일 날 0.8%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사실 올해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 가운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무려 27.88%나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보잉이 어려움을 처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잉이 이번에는 이륙 중에 엔진 덮개가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는 소식 두 번째 기사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바로 런던에서 이 AI 허브를 구축한다는 소식인데요. 또 추가로 오늘 개장 전에는 이 영국에 이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 소식을 연달아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금액만 100억 달러가 넘는데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만큼은 오픈 AI 기술을 대부분 채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픽미업에서 이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바로 오픈 AI가 일본의 첫 지점, 동아시아 지점을 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4월 중순쯤에 이 오피스를 개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략을 나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유럽의 중심이죠. 바로 런던의 AI 허브를 구축한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AI 허브를 구축해서요. 여러 유럽 중심으로 할 AI 기술을 펼쳐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런던이라는 곳은 최첨단 언어 모델과 지원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초 모델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도구 개발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AI 기술과 관련된 핵심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집중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내에 있는 AI팀과 오픈 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유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 출신의 AI 엔지니어 조던 호프만이 이 서비스 사업부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25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4조 3천억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이야말로 AI가 현실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땅인 만큼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대륙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AI 기술의 청사진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런던을 이끌고 있는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요, MS의 AI 최고 책임자죠. 바로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함께 인플렉션과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들이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간다는 점,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 나갈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서만큼은 구글이나 애플 등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에 구글이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였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보인 바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를 장악했었지만 추후에 발생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보여준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분석이 되었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나온 소식이죠. 바로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인구도 많은 편이고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갈 경우에 추후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과 일본의 AI 허브를 구축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